네,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순방 일정을 좀 이렇게 연장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방문 어떻게 잘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은 잘했다 그럴 것이고 네. 비판하는 분들은 수혜가 났는데 빨리 돌아오지 않고 거기 왜 갔냐 이럴 건데 저는 뭐 잘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유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G8으로 가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위상이 올라갔다. 네. 그런 생각인데 G7 국가 정상들이 다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간 측면이 또 하나 이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쟁이 곧 끝날 텐데 끝나면 이제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뭐 남의 나라 전쟁을 두고서 그 장사 속 계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게 한 2,000조쯤 된다 이래서 우리가 폴란드 방문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협력해서 뭘 같이 해보자 이런 거가 이제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요청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밝혔죠. 예, 또. 그렇게 네. 했으니까 가는 게 좋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죄송하고 유족들에게도 죄송하고 일부의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뭐 우크라이나 방문을 그냥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이 참모여도 그렇게 조언을 예, 저는 하셨을... 그렇게 했을 거고 다만 이제 그 뒤에 나온 대통령실의 메시지들이 좀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야당의 또 이 말 가지고 또 비판이 그렇죠. 나오고. 정말로 좋지 않은 메시지인 거죠. 위기 관리 기본은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첫 번째 공감인 네. 것이고 뭐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지시를 충분히 내리고 또 바로 이제 하고 가겠다. 우리도 안타깝다. 네.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갔어야지 내가 간다고 해서 뭐 돼? 이거 정말로 안 좋은 메시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은 속으로 사람들이 혈액 끓고 차는데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은 이제 망연자실할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 슬픔에 잡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포에 잡혀 있잖아요. 공포에 사로잡혀 그렇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내는 메시지나 또 그 현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그 아픔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 이 공포를 잡을 수 있다. 이제 이걸 두 가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방문이 네. 비판을 받는 거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본다면 어쨌든 방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비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축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편집샵 방문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의 시작은 리투아니아 현지 인터넷 매체 보도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지난 11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5곳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고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경호원 등 16명과 동행했다고 매장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무엇을 샀고 얼마나 썼는지는 비밀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다녀간 다음 날에도 한국 대표단 일행 몇 명이 다시 찾아와 추가로 물건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처음에는 김 여사가 매장의 호객 행위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는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이 어떤 정쟁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무대응이 대응인 건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래로 네. 호객행위로 들어갔다. 라는 해명이 저는 정말 황당한 해명이라고 봐요. 아니, 경호원들이고 영부인이 지나가는데 그렇죠. 경호도 16명? 16명이라고 네. 뭐 16명이든 아니든 영부인이 가는데 우리나라 경호원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뭐 다 있었을 텐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곤혹스럽긴 할 거예요. 이게 정유미 기자도 경험 많으시고 저도 뭐 대통령 순방 동행 취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자유 시간을 가지죠. 있죠. 영부인이 네. 자유 시간을 가지는데 별로 이제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마크를 잘 안 하죠. 거기서도 이제 뭐 알아서 이제 자유 시간을 갖는 거라면은 근데 또 조심해서 이제 자유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그 리투아니아의 언론 한 군데서 난 거잖아요. 네. 딱 한 군데. 네. 그 언론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상파나 큰 신문인지 뭐 작은 매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후속이 없고 제가 만약에 관계자였으면은 호텔 주위를 그냥 둘러봤다. 산책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게도 들어가 봤다라고 하면 끝일 텐데. 네.
그 호객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거기가 지금 나토 정상회의 중이고 우리도 경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영부인에 누가 호객 행위를 해가지고 가게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경호 관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뭐 물건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메시지를 내는 뭐 대변인이든 관계자든 이제 공보 담당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역대 이제 대통령실을 보면은 두 가지가 사실 이렇게 조금 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네. 그리고 대통령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대중들한테 욕 먹지만 시원하게 이야기 잘했어.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그렇죠. 만족스러운. 뭐 영 없을 수는 없지. 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 그거는 있더라도 대중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대중 욕을 좀 먹더라도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대변인은 항상 이제 반기자 반관계자여야 된다 이런 말인데 바깥에서의 평가보다 내부 평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한 9대1 정도로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거니까 극도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 민감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따라서 파장이 크잖아요. 대통령도 똑같죠. 정치인들이 말로 사는 사람인데 전문가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 지난 우리 팬데믹 과정에서도 미국의 이제 앤서니 파우치나 한국의 정은경 청장 사실은 제 생각엔 뒤에는 정치인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가치가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정은경하고 파우치는 되게 신뢰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걸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잘 될 거다, 걱정 마라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 오늘 되게 담담하게 뭐 오늘 몇십 명이 사망했고 내일은 더 많이 사망할 거고 더 위험해질 거고 조심해야 되고 솔직히 국가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그 말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뢰를 갖게 되고 아, 이 사람들은 상황을 장악하고 있구나. 제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공포와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점점 안 좋아진다. 근데 한 달 있으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신뢰를 갖는 거지. 이게 뭐 안 좋지만은 뭐 내일은 좋아질 거고 우리가 힘을 똘똘 모아가지고 뭉치면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더 신뢰가 떨어진단 말인 거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해결책을 찾는 것도 있지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극적 사건을 맞았고 슬픈 일을 맞았고 두려움에 있을 때 믿을 게 누구겠어요? 신을 우리가 찾는 이유도 똑같은 건데 이 현실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거다. 우리가 좀 다른 거다. 이런 그 약간 초인적이길 바라잖아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아주 그 뭐 종교적 지도자 같은 느낌도 초인적. 좀 그런 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가 딱 올 때는 행동 거지 말 하나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홍준표 시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난 15일 오전 경북 일부에 1시간 최대 30mm가 넘는 장대비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골프장이 폐쇄되면서 철수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 시장은 골프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느냐며 공직자 주말은 자유인 만큼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오늘은 좀 비판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첫 번째 골프 친 게 문제겠죠. 토요일 아침에 뭐 1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근데 게. 일반 국민들도 그날은 사실 좀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그분이 엊그제 서울에 와가지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고 그 뒤에 기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했잖아요. 전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법안에 대해 가지고 뭐 논의를 할 땐가? 지금 지금이? 이 수해 이 복구 그렇죠. 이거보다 더 네. 중요한 사안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 세 번째 메시지의 문제가 뭐 대구는 괜찮다. 홍준표 시장은 전국구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지내고 대통령 대선후보였고. 후보도 지내고 그리고 약간 지역적으로 봐도 흔히 우리가 TK라고 하잖아요. 네. 대구 경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천 영주에서 그렇게 사망자들이 많이 났는데 그러면은 대구 사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 이웃이라든지 이렇게들이 그쪽 사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기 출신들도 또 있는 거고 그런 좀 대구 경북의 이제 리더인데 네. 그거를 경북 사고지 대구 사고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저는 그게 그냥 그러니까요. 납득이 안 가요. 아예. 지금 이 건이 굉장히 이 홍 시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좀 어떤 결정타가 될 수 그건 있을까요? 이제 홍준표답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에도 기죽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수혜가 났는데 그날 그 유력 정치인이 골프를 치다 걸렸는데 아니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나 이제 재난 상황에는 진짜 뭐 전 국민을 보고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 자유라며 되레 역정을 냈던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골프 당일 대구엔 비가 안 왔고 재난 대응 지침도 어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치인이라든가 뭐 대통령은 말할 거, 대통령 말할 것도 공무원들은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갖지 않는, 특히 지도자급은 이게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재난 상황이 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아주 그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 영국의 여왕이든지 로마 교황청의 뭐 교황이든지 네. 다 그런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 공무원들도 항변할 수 있죠. 정치인도 항변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이 책임은 공적인 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지난주만 해도 이제 이런 수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뭐 어제부터는 일단 인재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여당 비판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데에서 여당은 또 뭐 행안부 장관의 부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맞아요. 네. 그 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이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든 뭐든 지금 현재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어쨌든 우리한테 이걸 다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할 거는 바로 이제 수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원희룡 장관도 가서 책임 묻겠다고 얘기했고 다 그렇게 한 거니까 저는 뭐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야당에서도 좀 지나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또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묶어서 네. 이걸 했다가 이제 모 의원이 이제 좀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다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과했죠. 네, 사과 사과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 비율을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쟁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으니까 수사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도 책임을 분명히 좀 물을 거고 네.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이 피해가 있고 앞으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 정쟁으로 야당도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부담스러울 거다.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워낙 예상이 빗나가는 아까 그 막말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한 3일 동안은 그래도 다들 말 조심할 줄 알았어요. 이럴 때 되면은 각 당에서도 내린단 말이에요. 네. 회식 금지, 그렇죠. 뭐 음주 예, 금지, 예. 뭐 이제 막말 금지 내리는데 뭐 홍준표, 김의겸 뭐 이런 분들 나오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진짜 너무 빨리. 너무 빨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측을 못 하겠다라는 게 조금 그런 느낌인데, 근데 국민들이 저는 조금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뭐 공무원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책임자 문책 인재 나오니까 이 공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야 되지만은 이 담당자를 저도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고 알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서 올려놓더라고요. 오송읍의 시설관리 담당자가 주무관 한 명인 거예요. 네. 이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건데 그 사람한테 이 책임을 묻는 게 맞냐 과연. 우리 국민들 인식도 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과하게 예컨대 여권에서 말단 공무원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뭐 희생양 찾으려고 한다든지 네. 야당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전 역풍이 좀 있을 그런 걸로 것도. 봐요. 네. 사실 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더 많으니까 너무 네. 이렇게 좀 지나친 인신공격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해가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이미 좀 윤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세를 이제 보여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발표된 이 갤럽 지지율이 이제 최대 낙폭 6%포인트가 하락해서 이제 뭐 40%를 넘나 안 넘나 하는 상황에서 그냥 30%대 초반으로 다시 이제 좀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해까지 겹쳐서 사실 뭐 이제 앞으로 나올 걸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꼭 이런 재난이 대통령 지지율에 안 좋다라고 연결 지을 수만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걸 상반기에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이거 한미동맹 70주년 때 또 한일 관계도 풀고, 그렇게 해서 외교 퍼포먼스로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지율이 답보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를 못 넘어가는 거면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젊은 층이나 중도층으로 우리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지금 벌써 1년 넘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갤럽 여론조사는 이 전화 면접에서 일주일에 6%가 떨어지는 건 되게 이례적인데 좀 네. 이번 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 올라갈 리는 없겠지만 이게 6%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딴 데 비해서 튀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안 좋죠. 안 좋은데 저는 핵심적인 거가 이 여권에서 이제 업무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업무의 기준. 국민들한테 평가 아니면 이게 일적으로 퍼포먼스이냐 대통령이 보고 만족. 좋아하는 거냐. 이게 대통령 인사권자 최고 책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일을 잘해가지고 그거로 만족시켜야 되지 않냐. 예컨대 정유미 기자가 주말 뉴스를 하면서 뉴스 잘해가지고 시청률이 높아서 사장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 사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뉴스에서 이야기해서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약간 후자의 느낌. 김기현 대표가 어디 가가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막 이제 공무원들 질타하면서 이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화를 화나시지. 내시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시는 거지. 현장에 안 가 있고 어디 가 있냐고. 참 이상한 말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러니까 화를 내시지가 돼도 뭐 될까 말까인데 대통령이 화를 내시지를 왜 거기 가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것도 이 현 정부가 노동 부분에 좀 유연성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한국 사회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맞냐. 사실 저는 이제 조직 노동을 과하게 공격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게 실업자까지 공격하네? 그러면은 그 유연성이 확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나만 남아있어. 다적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생각해 이게 가치로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맞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 셈법이나 전쟁 셈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명백히 적이 아니면 다 일단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 게 명백히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뭐 하는 거 우리를 실드 쳐주지 않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실드 쳐주거나 이재명 대표를 실드 쳐주지 않으면 다 적이야. 그거는 전쟁이나 정치에서도 그건 이상한 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게요. 실제로 정치 셈법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자 대통령 목표가 뭐겠습니까?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총선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이기고 지지율도 높아가지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중도적으로 하고 메시지를 바꿔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못 돼요. 김대중 대통령 막 칭송하지 않습니까? 화해하고 네. 뭐 이렇게 그 자기를 이제 핍박했던 사람의 손을 내밀고 좋죠. 되게 윤리적 가치죠. 김대중의 근데 그게 집권 전략이었던 거예요. 김영삼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나는 이쪽을 품어야지. 그리고 TK 지역에서 보수 쪽도 나를 찍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 내가 집권해서 다 심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이 자기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지. 그 대통령의 그 지지율 우리가 얘기할 때 긍부정 평가를 보는 건 뭐 32%가 긍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뭐 60% 가까이 된다는 거는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우린 이렇게 본다. 자, 그러면 이기려면 당연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윙보터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민주당을 찍었다, 때로는 국민의힘을 찍으니까. 그 선거 전략으로도 뭐 그 스윙하는 사람들, 고정돼 있지 않는, 묻지마 지지나 뭐 절대적 지지층이 아닌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들. 거기를 잡아야 될 텐데 1년 6개월을 했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뜻대로 안 올라가면 지금쯤은 선거도 이제 다가오는데 양쪽 다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나 어떤 정책 방향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엔 좀 넓을 것 같다가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좀 소수만 보고 대통령실 그 여권 핵심 이쪽에 그 생각만 바라보고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거는 지난 전당대회 때의 비극인데 네. 존재감 없는 당대표를 뽑고 지도부 뽑았잖아요. 지금 당이 존재감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공격 3톱, 정부의 공격 3톱이 누굽니까? 그게 당에 없어요.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거의 존재감이 없고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 지금 정부에 있는 3인방이 3톱이에요.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아니 장관 3명이 이슈 메이커고 메신저로도 그분들이 지금 보인단 당에선 말이에요. 안 보이고. 당연히 그 역할을 누가 했어야 되냐면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이. 네. 네. 당에 뭐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모셔야겠네요, 그분.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린 그런 지도부를 원해요 그랬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도부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는 이걸 그냥 전쟁으로 보니까 그러면 장관들도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편을 보고 가기 때문에 다 싸워야 된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대통령들이 전사를 원한다, 투사를 원한다. 우리는 사령관을 원하는 거지. 몸살인 놈 우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다 나가 싸우는 거죠. 이게 그치 이겨야 되는데 그 민주당한테 이기기 위해 가지고 네. 민주당 막 멱살 잡고 센 말하면 이기냐라는 거예요. 민주당을 이기는 방법은요. 양극화와 싸우고 저출산과 싸우고 사회통합이 안 되는 거하고 싸우고 거기서 이기면 민주당한테 이기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이긴다고 해가 뭐 제가 이기는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다고 치고 민주당한테 이긴다고 쳐가지고 네. 양극화, 저출산, 사회통합, 뭐 반도체 전쟁에서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격투기는 또 전쟁은 둘 간의 싸움이에요. 네. 싸워서 이긴 놈이 있고 진 놈이 있어. 근데 재판은 검사도 주장하고 병사도 주장하지.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정치는 자기들 싸워. 국민이 하는 거예요, 판사다. 선거에서. 그러면 네. 여기서 당사자 간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 정치가 뭐 전쟁을 닮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테러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전쟁은 테러를 열어주지 않으면 정치는 테러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 테러를 열어주고 싶어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한 뭐 10개월 안 남았죠. 그러면 양쪽 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상대방 봐라. 쟤들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결과는 나올 거고 어느 쪽은 이기거나 어느 쪽은 질 텐데 그 국민들이 이 나라가 비극 그러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이 스프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의견이나 뭐 또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뭐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총선 때까지 자극은 좀 덜해도 건강하고 이 담백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